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레미님, 꺼비님, 종주님, 동삼님 어서오시고. 자, 어제 말아 먹었는데 어쨌든 연패를 끊었어요 드디어. 뭐 크게 먹은 건 아닌데 어쨌든 연패를 좀 끊어내면서 진짜 올 때 됐어요. 이제 느낌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진짜 달립니다. 전력 질주로 달릴 거예요. 거의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거의 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 먹은 것도 몇 개 안 되고, 극장으로 어제도 그렇고 계속 꼬라가지고 명상도 좀 하고 전력 질주로 달릴 준비 됐으니까 안전벨트 꽉 매시고. 일단 오늘 경기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는 많이 아쉬웠어요. 주력 바르셀로나 프렌이었는데 보기 좋게 박살났죠. 아직은 미넨한테 안 되는 것 같아요. 레반도프스키가 자비를 많이 베풀더라고요. 전반전에 뭐 한두 골 먼저 넣고 시작했으면은 할만했는데, 전반에 바르샤가 엄청 밀릴 때 골을 못 뽑아내면서 결국에는 후반에 미넨한테 흐름 좀 내준 상황에서 결국 실점했고, 이후에도 찬스를 놓치면서 결국에 야, 이거 어떻게 무득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무득점은 거의 기적인 것 같고, 뭐 토트넘이나 이티 마드리드 요거 무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무앤무 쪽으로 봤었죠. 근데 둘 다 역배가 나오네. 무앤무를 봤었나? 껴봤던 것 같고, 사실 무의 가능성이 제가 더 포인트를 많이 뒀는데 둘 다 그냥 생역배가 터지네. 이러면서 어제 뭐 거의 다 틀렸어요. 리버풀 말고는 뭐 거의 다 틀렸는데 잘 맞춰보면 되죠. 오늘 일단 많은 경기를 전체 다 하진 않을 거고요. 한두 개 빼고 나머지 경기 이렇게 들어갈 건데, 위기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일단 오후 경기부터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뭔가 제 기분이 어제랑 좀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패를 그래도 끊긴 끊어서 그런가? 어제까지만 해도 분석적으로는 괜찮은데 뭔가 가면 틀릴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배팅 안 될 때 항상 그렇잖아요. 또 오늘부터는 좀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해가지고 잘 맞춰 볼 거고, 앞으로 토트넘은 걸러야겠어. 어제는 솔직히 토트넘 일반승은 찍을 만한, 뭐 햄무 찍을 수는 있었는데 일반승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토트넘이 뭐 꾸역꾸역 계속 이기고 있는데 주말 경기 딱 쉬고 이제 어제 경기였잖아요. 귀신같이 이럴 때 못 이긴다고. 귀신같이. 저는 뭐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극장으로 이제 자유투 투샷 주더니 그냥 뭐 졌죠. 묻을 줄 알았더만. 그랬었고. 자, 가봅시다. 몇몇 부분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감독 교체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가면서 가볼 텐데, 첫 번째 경기 AC 밀란 대 디나모 자그레브. 이제 두 번째 라운드죠. 2차전인데 2차전이라고 해야 되나? 챔피언스리그 두 번째 경기인데 AC 밀란은 잘츠부르크 원정 1대1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디나모 자그레브가 홈에서 첼시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두 팀의 어쨌든 지금 순위는 바뀌어 있습니다. 디나모가 지금 밀란보다 이 조에서 순위를 더 위에 기록하고 있고 첼시가 지금 꼴등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순위가 다 바뀔 거예요. 첼시나 이제 밀란이 1, 2위로 이제 올라갈 거고, 이 경기는 부상자 쪽으로 먼저 보면은 뭐 디나모는 뭐 적당히 그냥 거의 뭐 부상자가 특별히 없는 상황이고, 뭐 한둘 빠지나 뭐 이런 사이즈고, 밀란이 중요하죠. 레비치, 오리기, 쿠르니치, 질라탄, 플로렌지 요 정도로 이렇게 빠지는데, 일단은 플로렌지 빠지는 게 뎁스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겠고, 뭐 레비치, 오리기도 마찬가지죠. 밀란이 지금 공격 자원에서 좀
부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경기는 분명히 디나모 자그레브는 내려앉을 거예요. 내려앉아서 그냥 수비만 주구장창 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결국 AC 밀란이 어느 정도로 뚫어낼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밀란이 지난 삼프도리아 원정 2대1로 퇴장당했지만 결국 승리. 이때 레앙이 퇴장이었어요. 레앙이 퇴장이었어. 일단은 다음 경기가 밀란이 중요한 경기가 또 잡혀 있어요. 주말에 이제 나폴리와 또 우승 경쟁을 다투는 팀끼리 이렇게 매치업이 성사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은 좀 예상이 됩니다. 뭐 토날리가 또 벤치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측면 쪽에 이제 살레마이커스가 나오거나 레앙은 이게 퇴장이어서 이때 못 뛰어서 레앙은 오히려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AC 밀란 뛰는 입장에서는 좋죠. 레앙이 선발이라면은 지금 AC 밀란의 뭐 질라탄 뭐 이런 선수들이 레비치 이런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공격 쪽에 단연 핵심은 이제 레앙이니까 어쨌든 레앙이 선발로 뛸 거고 이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자체는 다만 이제 디나모가 지난 첼시 원정의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나 이 팀이 원정에서 사실 AC 밀란 상대로 공격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저는 크게 무섭진 않아요. 밀란의 실전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먹어야 한 골, 그 두 골 이상 실점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결국 밀란이 어느 정도로 디나모의 수비를 괴롭혀줄 수 있겠느냐 이 정도 사이즈로 보는데 저는 학살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나모 자그레브가 보통 이렇게 세리에 팀들이나 이런 팀들 상대로 잘 하려면 압박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C 밀란이 지난 잘츠부르크 원정 이때 제가 무승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무 찍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압박에 조금 고전을 했어요. 이 분데스 아니 오스트리아 리그죠. 그쪽도 압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밀란이 조금 고전하는 양상이었지만 디나모가 뭐 내려앉을 수는 있어요. 내려앉아서 숫자로 가져갈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디나모 자체는 압박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수비적인 숫자를 많이 두고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오늘 레앙까지도 다음 경기 결장이기 때문에 거의 풀타임이 예상되는 상황. 레앙이 또 지난 경기 공교롭게도 45분 뛰고 퇴장당해서 체력적으로도 자동 로테이션이 좀 돌아간 상황에서 요거는 제 생각에 AC 밀란 일반승 거의 공짜 수준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거의 100%예요. 부러질 확률이 아예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인까지도 가능하다. 1마인 정도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조금 운이 좀 따른다면 2.5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역시나 좀 밀란이 디나모의 수비를 많이 괴롭힐 수 있는 상황에서 다득점까지도 보입니다. 밀란 승 마인 오바. 저는 한 3대0, 3대0, 3대1, 4대1, 4대0 요 정도 스코어 정도로 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1마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디나모가 보통 챔스에서 그리고 이변을 한 번씩은 꼭 내요. 작년에도 이제 토트넘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보통 한 팀 상대로 이변을 내면은 다른 팀, 그러니까 첼시 상대로 이변을 냈잖아요. 그럼 다른 강팀한테는 보통 이변을 못 내요. 이변을 못 냅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거 솔직히 불안하다. 야 첼시 잡았잖아.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일반승만 가면 됩니다. 아니면은 저와 생각이 같으면 뭐 마인을 건드리거나 뭐 언오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오버 찍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AC 밀란이 지난 시즌의 챔피언스리그에서 실패에 대한 아픔이 분명히 피올리 감독이 생각하고 있을 거고 올 시즌은 지난 시즌 왜냐면 리그를 우승했으니까 우승은 이제 일단 당장 지난 시즌에 먹었잖아요. 우승 리그 먹었잖아요 AC 밀란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챔스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유럽 대항전에서의 기대치 피올리 감독이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부분 난 이미 리그는 먹었으니까 지난 시즌에 올 시즌에 조금 더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지난 잘츠부르크 원정 무승부를 봤던 거죠. AC 밀란이 아직은 그래도 원정에서 이길 사이즈는 아니었고 대신 이제 지진 않을 것이다. 1점은 딸 것이다 라고 봤던 거고 이거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은 거의 공짜예요. 1마인까지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오바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요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경기 첼시 대 잘츠부르크 요게 저는 조금 헷갈려요. 요게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첼시가 감독이 최근에 교체됐죠. 여러분들 다 아실 테지만 튜엘에서 이제 그레이엄 포터 감독으로 브라이튼에 있던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진 감독을 일단은 교체가 된 상황에서 개코님 어서 오세요. 좀 불확실성이 많아요. 일단 분석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투엘의 축구와 포토의 축구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첼시가 포메이션적으로도 약간 혹시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투엘은 이제 3백을 많이 썼잖아요. 포토는 근데 지금 첼시 자원으로는 3백이 조금 더 제가 볼 땐 나아 보이긴 하는데, 혹시나 4백을 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사이즈인데, 뭐 그래도 3백 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그런 사이즈인데 뭐 다 넘겨두고 저는 첼시가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승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고요. 잘츠부르크가 예전에 알던 그 잘츠만큼 강하진 않아요. 지금 당장에 뭐 공격적인 코이타나 아니면은 이제 핵심이 또 투시치 이런 애들도 지금 불투명 내지 빠지는 상황이고, 기타 결장자들도 지금 너무 많아요. 가뜩이나 올 시즌 전력이 좀 약해진 상황에서 부상자들도 지금 좀 많다. 이런 사이즈에서 첼시와 감독 교체 버프까지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포터 감독이,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주말 경기를 휴식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었어요. 물론 이 단기간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감독이 교체된 상황에서 한 텀을 번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츠부르크 상대로 나름의 포터 감독의 색깔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승 자체는 분명히 챙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핸디에 있어서는 좀 불투명성이 분명 높죠. 잘츠부르크가 어쨌든 이제 많이 뛰고 압박적으로 이제 강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첼시가 이제 포터 감독 색깔에 후방에서 빌드업이나 앞선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잘 맞아떨어질지는 미지수거든요. 귀신같이 이제 투엘 나갔다고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약간은 삐걱삐걱 거리면서 햄무가 뜰 수도 있는 거고, 잡아가는 사이즈에서 이런 측면에서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감으로 가는 건데, 분석적으로는 솔직히 이거를 뭐 첼시가 많이 할 것이다, 햄무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사이즈에서 감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첼시 마인을 찍던 햄무를 찍던 아니면 뭐 그냥 부 찍던 솔직히 저는 뭐 첼시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만, 문 안 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여차저차 할 말은 없어요.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타이밍에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햄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포터 감독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승리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완벽히 녹아드는 모습까지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뭐 이렇게 보는데, 요거에 대한 생각은 좀 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잘츠 정도는 첼시 홈에서 잡아줘야 돼요. 아무리 감독 교체고 자시고, 더군다나 지난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전 원정 첼시가 못해서 졌어요. 못해서 진 건 맞는데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결국 이제 앞선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았고, 뭐 오바메양이라든가 그 스털링이라든가 여러 이제 첼시의 공격 자원들이 기존 소속팀에서도 원래 찬스를 많이 놓쳤잖아요. 오바메양 아스날 때 이제 툭하면 그냥 골대 앞에서 홈런이나 뭐 삑살이 나던 놈이고, 스털링 맨시티 다들 아실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스가 있었는데, 잘체 상대로 그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 경기력적으로는 뭐 첼시가 그 전에도 아예 암울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개선점들이 많고, 투엘 감독이 이제 잘리기 직전에 또 여러 미드필더 자카리아 같은 자원들 이런 선수들도 영입이 된 만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당연히. 다만 뭐 햄무 공격이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골이 안 터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분명 원정이나 뭐 다른 팀들 상대로 답답했던 건 맞아요. 이게 좀 얘기가 다른데, 리그에서는 답답했던 게 맞는데 잘치가 프리미어리그 팀들 정도로 수준이 그렇게까지 지금 전력은 높지는 않아요. 한창 잘 나갈 때는 뭐 충분히 그 급이나 뭐 비빌 수 있는 또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전력 자체는 조금 그래도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원정에서는 빡셀 거다 라고 봅니다.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였죠? 저는 일단은 이 경기가 배당 메리트는 기본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단은 좀 강대 강이기 때문에 결장자도 좀 중요하겠죠. 벤제마, 밀리탄, 바스케스 빠지고요. 오드리오 졸라, 라이프치히는 다니올모나 뭐 라이머, 클로스터만 이런 사이즈들이 이제 불투명이 좀 떠 있는 것 같은데, 빠지거나 불투명.
어쨌든 레알은 벤제마가 빠지는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겠고요. 라이프치히도 여러 좀 쓸 수 있는 미드필더 쪽 자원이나 뭐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것들이 좀 아쉬울 수는 있다. 근데 한 가지가 라이프치히가 지금 감독 교체를 또 진행을 했어요. 첼시 좀 전에 봤던 첼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로제 감독이 왔습니다. 옛날에 도르트문트 감독을 했던 감독이 와가지고 라이프치히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이제 또 뭐 라이프치히가 오늘 경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뭐 감독 교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첫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감독의 색깔, 그리고 로제 감독의 기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전의 라이프치히와는 완전히 다른 축구를 하고 있어요. 단편적인 이제 지난 경기들을 통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포메이션 자체가 일단 달라졌고요. 기존의 감독이 이제 3-4-1을 썼는데 로제 감독은 4-2-3을 씁니다. 딱 전형 자체만 봐도 조금 더 볼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상태에서 좀 축구를 했던 지난 이제 감독이었고요. 로제 감독은 조금 더 카운터형이에요. 카운터형. 그래가지고 지난 도르트문트전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 상태로 이제 카운터를 상당히 잘 날리면서 뭐 3대0으로 그냥 아주 가볍게 경기를 가져갔었고 뭐 그 전 경기들의 어떤 스탯들 뭐 조금 더 점유, 이전에 라이프치히는 좀 더 점유의 신경을 썼다면 지금 이제 조금 더 카운터, 상대가 이제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하거나 역습, 일명 이제 두두다다라고 많이 하는데 두두다다 하면서 이제 빠르게 역습 나가고, 보통 이제 분데스리가 팀들이나 아니면 이제 오스트리가 잘츠부르크 이런 팀들이 좋아하는 어쨌든 이런 사이즈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올 시즌 기록으로 보면은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이제 라이프치히가 1대1로 졌던 경기 있잖아요. 점유율 72%였고요.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0대4로 졌던 경기 있잖아요. 라이프치히가 점유율이 58%였어요. 지난 도르트문트전에 점유율이 45%였습니다. 이 딱 보면 그냥 스탯상으로 나오죠. 소유를 좀 추구했던 축구인데 라이프치히 자원들이랑 소유랑 애초에 잘 안 맞아요. 베르너 이런 애들로 뭔가 짧게 연결해가지고 소유하면서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베르너는 한창 라이프치히에서 잘할 때도 지금 빠르게 역습해가지고 상대 뒷공간 허물면서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래서 첼시의 투엘 감독하고 안 맞았던 거고 베르너가. 근데 지금 어쨌든 라이프치히의 감독과는 상당히 이제 궁합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라이프치히가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정배 메리트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벤제마가 빠진 부분, 제 생각 요거는 좀 화력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좀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은 라이프치히가 첫 경기를 치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고, 라이프치히가 더군다나 지난 도르트문트전의 수비적인 능력도 상당했어요. 도르트문트가 무득점을 한 건 다들 뭐 아실 테고 유효 슈팅이 0개였습니다. 슈팅이 5개, 유효 슈팅 1개. 3년 만에 처음 도르트문트 유슈팅 빵개는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모든 대회. 그 정도로 이제 좀 확실히 뒤쪽에서 다 잡으면서, 도르트문트 기본적으로 소유의 팀이에요. 상대가 이제 볼을 뺏어내거나 했을 때 빠르게 역습을 노렸던 라이프치히, 상당히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연기를 했었던 만큼 오늘도 이게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레알을 상대, 벤제마가 레알을 빠진 레알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수비적으로 잘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레알의 그래도 비니시우스나 기타 여러 선수들이 보여주는 공격력 보면은 라이프치히가 수비적으로 레알을 상대로 그래도 좀 잘 막을 거라는 기대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레알이 분명히 한 골은 당연할 거고 2골 이상의 득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레알도 당연히 라이프치히 상대로 이거 내려앉을 건 아니잖아요. 맞불을 놓을 거고, 그렇다 보면 라인이 분명히 올라갈 거고, 라이프치히 상대로 분명히 뒷공간을 노출할 수 있다. 애초에 지금 상황에서 라이프치히가 그런 전술들, 뭐 기존에 이제 투톱을 썼잖아요. 베르너랑 은쿤쿠. 근데 이제 베르너 원톱 넣고 은쿤쿠 사이드로 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뒤를 좀 은근히 노릴 만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줘서 저는 3.5바, 어제 거의 다 언더 나왔어요. 챔스가 거의 다 언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당도 괜찮고 좀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승패는 저는 이거 어차피 1.39잖아요. 근데 이게 배트맨이 올림 처리되는 거 아시죠? 1.4배당이에요 결국에 찍으면은. 배트맨 찍으면은 AC 밀란 찍으면 1.3배거든요 0.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는 조금 더, 제가 아까 분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AC 밀란은 저는 거의 부러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변이 나도 뭐 크게 놀랍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벤제마가 없고 수비 쪽에 밀린탕도 빠져있는 건 팩트잖아요. 레알이 풀은 아니잖아요. 라이프치히가 감독 교체 이후에 반등하고 있는 사이즈고,
더군다나 레알 마드리드가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최근에 매 시즌 이변이 나고 있긴 해요. 물론 제가 지난 마요르카전 때도 리그에서 한 번씩 2를 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보기 좋게 이제 추가 시간에 그냥 2골인가 뽑아내면서 하필 그때 추가 시간이네. 아무튼 마인까지 이제 푸근하게 해버렸는데 챔스 작년에도 이제 셰리프한테 홈에서 졌잖아요. 재작년에도 샤크타르한테 홈에서 졌어요. 그 전에도 브리에한테 홈에서 2대2로 비겼고요. 그 전에도 모스크바한테 홈에서 3대0으로 졌어요. 그 전에 토트넘한테 홈에서 1대1로 비겼고요. 그 전에도 도르트문트한테 2대2로 비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타이밍상 이게 다른 쪽의 결과가 나와도 저는 크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레알이 100%도 아닌 상황에서 벤제마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잘하고 있는 건 팩트잖아요. 지금 뭐 셀틱 두들겨 팼지, 그 전에 마요르카 선제골 먹었는데도 그냥 대승을 거뒀지. 근데 분명히 벤제마 정도 선수가 빠지면 분명 한 타이밍에 삐끗할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1점 어차피 그 배당 건들 바에는 다른 어차피 똥배인데 다른 거 건드는 게 제 생각에 좀 더 낫다는 마인드에서 요건 일단은 무승부 뭐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다는 마인드고 뭐 승찍을 바에서 3.5바 요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쵸.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레알이 큰 문제가 없었어요. 리그에서 뭐 전승이고 지난 셀틱전도 경기력은 조금 의문스럽긴 했습니다. 기회 잘 살리면서 그냥 뭐 학살했고 그런 사이즈여서 맨시티 대 도르트문트 이거는 제 생각에 맨시티가 마인 못하면 쓰나미예요. 이거는 진짜로 제 생각에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냥 찍으면 찍었지 이게 만약에 부러진다?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분석할 거리도 없습니다. 도르트문트 지난 애초에 지금 리그에서 경기력 개판인데 지난 경기 라이프치히 상대로 원정 경기긴 했습니다만 거의 풀스쿼드 가깝게 나와가지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유슈팅 빵개에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홀란드 여기가 있어요. 물론 어제 바이에른 뮌헨데 바르셀로나처럼 상대 이제 원 소속팀이었던 전 소속팀에 대한 예우로 레반도프스키가 어제 한 3골 정도를 놓쳤거든요. 홀란드가 한 3골 정도 놓쳐주면은 이게 뭐 일반승 뜨거나 무가 뜰 수는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솔직히 많이 찍는 경기예요. 이거를 뭐 도르트문트 12배당 뭐 배당 때문에 한번 뭐 이렇게 찍어볼 만은 한데 지금 도르트문트가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전혀 기대치가 없다. 어제 불이에 7.5배였나요? 냈잖아요. 근데 불이에는 보여준 게 그래도 있긴 있었잖아요. 물론 조포르트 승받고 햄무 봤다 틀렸어요. 뭐 주력이나 이런 걸로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보여준 건 직전에 있었잖아. 그리고 어쨌든 그 직전 주말 경기에 제가 불이에가 좀 무섭게도 풀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풀 로테이션 아예 주전 다 빼고 다 벤치 애들 넣었었어요. 주말 경기에 그 정도 말씀드렸잖아. 도르트문트는 지난 주말 경기 라이프치히 원정에 거의 풀라인업 다 들고 왔어요. 애초에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토르강 아자르나 키퍼 쪽에 코벨도 못 나오고 알레 고아는 빠진 거 아실 테고 여기에 말렌이나 아데미 같은 공격 자원들 여전히 불투명 사이즈. 미드필더 중에 가끔 해주는 이제 마이노 기븐스도 불투명. 진짜 믿을 만한 놈이 벨링햄 하나 말고는 없어요. 벨링햄 하나 말고는 없다. 모데스테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맨시티 상대로 뭔가 크게 보여주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이즈고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러지면 그냥 개쓰남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넘어가고요. 코펜하겐 대 세비야. 어제 제가 무승부를 봤던 경기, 유력하게 봤던 경기, 토트넘, 에이티 마드리드 다 역배였어요. 어제 봤던 무 경기 다 역배였는데 지금 무가 없죠? 어제 잼스 무 없었죠? 건보자 무가 없었어요 어제. 설마 하나도 없겠냐? 설마 하나도 없겠냐? 이거 진짜 무지기 좋은 경기예요 여러분들. 무지기 좋은 경기 제가 볼 때. 요거는 뭐 진짜 고배당으로 무승부
무조건 던져야 돼요. 일단 던져놓고 봐야 돼. 일단 어제 하나도 없었다는 게 포인트고, 한 경기도 없었잖아요. 한 경기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그런데 기대치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올 거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가장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 이거거든요. 코펜하겐이 어쨌든 지금의 세비야 상대로는 제가 볼 때는 홈인 점도 있고 좀 해볼 만한 나름의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세비야가 뭐 아직 뭐 큰 부상자는 없고 그래도 리그에서 지난 경기 이제 승리를 좀 따내면서 반등을 거두긴 했는데, 리그에서 일단 급해요. 일단 리그에서 급해. 아니 챔스 알겠는데 리그가 훨씬 급해요. 지금 세비야는 너무 말아먹었어. 이미 말아먹은 경기가 너무 많아요. 무도 아니고 다 졌잖아요 거의. 뭐 비긴 경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난 경기 그래도 원정에서 에스파뇰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거는 긍정적인 요소인데, 어쨌든 그때 주전도 많이 썼고 또 이제 막판에 추격당하면서 좀 위험했던 사이즈도 분명히 있었고, 코펜하겐 이거 승점 따라면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이거에서 따야 되거든요. 얘네가 뭐 맨시티 잡을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든 프렌이든 한번 이거는 타이밍상 찍어보는 게 맞아요. 세비야 정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보다 나폴리가 더 좋아 보여. 나폴리 오늘 제가 분석은 안 할 건데, 저는 세비야는 뭐 찍을 바에는 나폴리가 조금 더 그래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나폴리는 당장에 이제 챔스 16강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아약스 있지, 리버풀 있지. 뭐 한두 경기 삐끗하면 그게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서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뭐 단두대 매치가 편성이 된다던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직전 경기 나폴리가 로테이션을 좀 돌려줬고, 그런 측면 나폴리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지금 세비야는 리그가 급하다. 얘네가 그리고 당장 도르트문트 맨시티가 있는데 일단 뭐 제끼고 2위 자리를 노려야 되는데, 뭐 도르트문트도 개똥이어서 뭐 할만하긴 합니다만, 지금 세비야가 솔직히 조금 더 저는 더 급해 보이거든요 리그에서. 그런 점을 봤을 때 3위 자리를 노릴 사이즈에서 요거 무 캐고 가도 어차피 코펜은 나머지 경기 다 질 거고, 세비야 그래서 홈에서 코펜 잡고 하면 3위 자리는 가니까 요거는 무승부 찍어볼 만한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코펜도 우리도 한번 뭐 이겨보자, 수비할 거예요. 언더 무승부 언더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코펜 화이팅. 아니 코펜 풀은 찍을 수 있어요. 분명 찍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저 유벤투스 벤피카. 자, 상당히 중요한 경기에 이거 일단은 유벤투스가 일단은 파리한테 지난 원정 경기 패배했잖아요. 솔직히 이거 뭐 파리랑 하이파 이게 일곱 번째 두자. 요조예요 요조. 꼴찌로 가고 이스라엘 팀 꼴찌로 가고 1위 올라가고 2, 3위 한번 붙어보자 하거든요. 누가 2위로 가고 누가 3위로 갈래? 의 매치업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매치업이고, 이 두 팀, 양 팀의 결과에 따라서 이 판도가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둘 다 파리한테는 솔직히 홈이든 원정이든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점이잖아요. 결국 두 팀과의 대결에서 누가 승점 3점, 6점짜리 경기를 누가 챙기느냐 싸움인데, 일단은 유벤투스 홈에서 먼저 붙게 됐어요. 먼저 붙게 됐고, 조금 불운한 소식이 일단은 포그바, 키에바 여러 선수들, 로카텔리까지 빠진다는 점, 라비오까지도 미드필더진에서 지금 약간 비상이 걸린, 라비오가 지난 경기 복귀했나? 그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못 나와. 로카텔리도 지난 경기 복귀한 것 같은데 둘 다 지난 경기가 지난 경기인가? 근데 바로 또 빠지게 됐네. 어쨌든 이런 사이즈에서 그나마 유벤투스에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디마리아 복귀했어요. 유벤투스 경기 분석할 때 이제 디마리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귀는 했고 명단에는 들어갈 걸로 보여요. 다만 선발이냐 벤치냐는 아직 모릅니다. 알레그리 감독이 인터뷰를 봤을 때는 일단 출전한 걸로는 보이는데, 선발에 대한 여부는 좀 핏을 봐야 된다라는 인터뷰가 일단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불투명이고, 골키퍼 쪽에 스체스니 얘도 이제 출전은 가능한 이런 사이즈가 됐습니다. 어쨌든 뭐 미드필더 자원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벤피카가 지난 시즌도 상당히 무서웠는데, 왜냐면 아약스 잡고 막 일냈잖아요. 그때 우리 뭐 벤피카랑 아약스 기억나시죠? 벤피카가 홈에서 비기고 원정에서 아약스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벤피카가 16강 올라갔었나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상당히 무서운 팀이고, 요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벤피카가 2위로 간다, 뭐 벤피카가 3위, 되게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 뭐 해외 배당 흐름 전체적으로 오리무중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벤피카가 조금 불안한 점이 수비 쪽에 누수가 있어요. 베리시모나 주앙 빅터, 모라토, 이런 뭐 기존의 지난 시즌의 핵심이었던 자원들이나 혹은 이제 이번 시즌에 좀 써보겠다고 영입한 선수들이 다 부상이에요. 제일 몸값이 비싼 3명이에요. 물론 얘네 없어도 그 누구야, 오타멘디, 맨시티에서 옛날에 뛰었던 애, 요런 이제 몸값은 당연히 나이가 들어 싼데 당장 이제 벤피카 같은 주전을 맡을 만한 요런 자원들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그 외에 뭐 이런 선수들이 분명 지금 수비 쪽에 빠져 있는 부분,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벤피카가 되겠고, 공교롭게도 옛날에 붙었어요. 한번 2014년 유로파 4강 누가 이겼게요? 벤피카가 이겼습니다. 홈에서 비기고 원정에서 이겼나?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벤피카가 이때 유로파 4강에서 유벤투스를 제끼고 이제 결승까지 갔었고, 결승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복수전이고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전력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유벤투스의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고려했을 때 벤피카가 잘 막으면서 역습하면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아레알전이 있었잖아요. 유벤투스가 홈에서 3대 떡으로 깨졌잖아요. 그런 경기가 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데, 저는 약간 그래도 아직 유벤투스 유로파에서 진 건 진 거고 여긴 챔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무승부엠무 봅니다. 홈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 진짜 지면 안 돼요. 이거 지면 거의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비교도 솔직히 좀 불리한 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무엠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의외로 이게 또 벤피카가 수비적으로 잠그고 하면 언더가 뜰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오바를 좀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좀 감인데, 그냥 저는 2대1 사이즈, 2대1 혹은 2대2, 의외로 좀 높은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벤피카가 수비 쪽 빠진 것도 그렇고, 유벤투스 디마리아가 좀 어쨌든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의외로 좀 오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솔직히 뭐 언더를 보고 누군가 언더를 보고 언더를 찍어도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약간 감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래도 햄무나 뭐 오바 이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알레그리 감독이잖아요. 이 새끼가 막 욕은 더럽게 먹고 경기력 안 좋다 뭐다 하는데, 귀신같이 이런 경기 때는 또 이게 잡는 그게 있어요. 어쨌든 경험이라는 게 있고 감독의 짬바가 있잖아요. 짬이 있으니까 그런 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유벤투스가 잘 이제 똥 경기를 혹시나 펼칠지라도 승리에 대한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한다. 해외 배당은 정배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흐름은 당연히 아니에요. 뭐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약간 뭐 어지러운 해외 흐름 자체고,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쪽으로 봅니다만, 또 찍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파 대 파리, 이거 뭐 분석할 거리가 없어요. 하이파 애들은요 당연히 야 음바페다, 야 네이마르다, 유니폼 교환하자, 이러고 나올 거예요. 얘네가 뭐 챔스 와가지고 뭐 할 것도 아니고, 파리 정도 만났으면은 여기 뭐 초호화 군단이잖아요. 이런 스탠스 거의 뭐 친선전 느낌에, 야 나 파리 상대로 한 골 넣어볼래, 야 나 수비할 때 네이마르 한번 막아보자, 그런 느낌으로 일단 나올 거예요. 파리 입장에서 마실 나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3.5바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이파가 뭐 작정하고 수비를 막 진탕할 것 같지는 솔직히 않고요. 오히려 조금 오픈 코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오픈 게임의 양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막 내려앉아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 뭔가 느낌이 그래. 애초에 질 거는 뻔하고, 지금 얘네가 뭐 벤피카나 뭐 기타 다른 팀들처럼 뭐 보여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솔직히 관광 느낌이 강하다. 이벤트성 그런 측면에서 3.5바 핵정배를 줬는데,
어제 언더 많이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찍어볼만 하다. 파리가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음바페나 네이마르의 이제 신경전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 경기도 이제 득점이 많이 안 터졌었고 챔스잖아요. 음바페든 네이마르든 뭐 그래도 챔스 득점왕은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3골은 넣겠지. 하이파도 이거 파리 수비 안 할 거 아니야. 뭐 하이파 상대로 수비 뭐하러 해. 한두 골은 넣어주겠지.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감적인 느낌이에요. 감반 분석반 그런 느낌으로다가 찍어볼만 하다. 요 정도입니다. 패스한 경기가 뭐였지? 샤우타르 셀틱 요거랑 이제 그거 패스했죠. 레인저스 나폴리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잘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샤타르 제가 지난 라이프치히 때 분석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전력이 이제 마탱이가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우크라이나 쪽이다 보니까 선수 다 팔았어요. 없는데 근데 어쨌든 라이프치히 원제 4대1로 이겼잖아요.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그래서 전력이 약해서 일단 역배를 받은 거긴 해요. 그만큼 전력이 약한데 거기서 4골 넣은 거 거의 말도 안 돼요. 셀틱한테 역배를 받는데 일단 그리고 이거 중립 경기예요. 홈에서 경기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중립인데 모르겠다 이거.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뭐를 찍어도 그래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분석하기가 어렵다. 정배를 찍어도 귀신같이 이거 라이프치 상대로 그렇게 막 학살해놓고 전력이 기본적으로 약하니까 셀틱이 중립 경기기도 하고 잡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야 어떻게 이게 셀틱 이 샤우타르가 라이프치 4대1로 잡았는데 이게 역배야. 프렌 무난하게 근데 프렌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모르겠다. 레인저스 나폴리도 요거는 그래도 나폴리 쪽이 솔직히 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폴리의 기본적으로 원정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아직은 없어요. 원정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고 약간 은근 기복이 심해요. 레체전도 그렇고 몇몇 이번 시즌 나폴리 리그에서나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를 보면 은근히 기복이 심해 지금. 잘할 때는 그냥 학살인데 못할 때는 얘네 왜 이러지 오늘? 막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레인저스 원정이 더군다나 레인저스가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솔직히 나폴리가 질 것 같지는 않아요. 레인저스 승은 없어 보여 제가 볼 때. 왜냐면 나폴리가 조가 빡세잖아요. 아약스 리버풀이잖아요. 한 번 삐끗하면 그게 나중에 크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스노우볼이. 그죠? 한 번 삐끗하면 얘는 뭐 승승장구한다면 나중에 이제 뭐 단두대 매치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럴 사이즈여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진다고 보지는 않는데 경기력적으로도 지금 레인저스가 전력적으로 뭐 수비 쪽에 이탈자들도 많고 기존의 핵심 자원들이 이번 시즌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좀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다 솔직히. 나폴리 쪽을 봅니다. 나폴리 사이드로 봐요 일단은. 솔직히 찍기가 뭔가 무서워요. 원정 경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가지고. SJ3491 별풍선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그런 느낌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나폴리 승을 찍는다 하면은 뭐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보내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끝이고요. 영상 업로드하고